그로부터 16년이 지났는데요. 16년 만에 박항서 감독이 또 한 번의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2002년에 히딩크 감독과 꼭 같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이게 하노이가 난리가 났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저희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호텔에 그 행사를 끝나고 들어와서 우치하고 잠시 밥 먹으면서 잠깐 나눴는데 기쁨보다 이게 앞으로 큰일이라는 생각이 부담감이라는 부분이 엄습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민들의 기대치를 우리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지? 양지열 감독님, 죄송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박항서 감독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은 베트남 축구에 모든 것을 쏘아붓겠다고 했었는데 4개월 만에 거짓말처럼 이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다음 기록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경력이 잠깐 나와 있죠. 본인도 미드필더 출신이고요.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 같은 데서 일찌감치 사실 국가대표팀을 끌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박 감독이요. 별로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화려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회도 확 기른 경우가 없었는데 근데 베트남에 가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신 거죠. 사실 저 응원 모습이 저도 제 이제 지인이 현장에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난리가 났다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이걸 보내주는데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처음에. 그리고 전부 다 또 붉은 깃발을 저렇게 흔드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시청 앞을 보는 것 같아요. 호텔에 있다가 학회 교수거든요. 대학 교수인데 학회가 취소되고 다 교수들 다 바깥으로 뛰쳐나갔답니다. 바깥이 하도 시끄러워서 우리 2002년 또랑 또 그러니까요. 지금 베트남 인구가 9,500만 명, 1억 가까운 사람들인데 베트남이 전쟁의 아픔을 겪고 통일을 할 때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저 소리를 들으면서 학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트남 현지에서요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냐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의 히딩크 감독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히딩크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디 감히 박항서 감독한테 그 사람을 들이대냐? 히딩크가 누군지 난 모르겠다. 함부로 히딩크 감독을 박항서 감독에게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채 순탄치 않은 축구 감독 인생을 보낸 박항서 감독의 꿈이 베트남에서 드디어 이루어진 셈입니다. 박항서 감독 자신이 히딩크 감독과 비교되는 것 제가 직접 오늘 통화를 해봤었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서 아니 어떻게 히딩크 감독과 나를 비교하느냐. 그 가르침이 큰 밑거름이 됐다. 이런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히딩 감독님을 저는 비교 대상도 되지도 않고 능력도 그 정도 되지도 않고 또 히딩 감독님은 제가 또 지도자로서 다시 변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이라고 저는 가슴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몸에 부닥치면서 또 생활하면서 또 갯눈질하면서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이런 부분을 제가 그때 생활하면서 이렇게 일기식으로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끔 어려울 때 이제 그렇게 쭉 일기식을 한 번씩 읽어보면 그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럴 때는 이렇게 또 하는구나는. 박항서 감독은요, 히딩크 감독의 가르침을 단순히 그냥 실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리더십으로 탈바꿈 시키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 진단하는 걸 어르신이구나. 너 거기다 오니까 돌아서서 자부심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절대 보기 힘들고 너는 너무 빨리 죄송했지만 너희들은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다. 다음에 무서운데 네, 박항서 감독님 베트남에서 이 베트남의 히딩크 감독으로 통하는데 베트남 국민들은 히딩크 감독과 비교하는 것조차 싫어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박항서 감독으로 베트남에서 영웅이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치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지? 양지열 감독님, 죄송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박항서 감독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은 베트남 축구에 모든 것을 쏘아붓겠다고 했었는데
4개월 만에 거짓말처럼 이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다음 네. 기록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경력이 잠깐 나와 있죠. 네. 본인도 미드필더 출신이고요.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 일찌감치 사실 국가 대표팀을 끌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박 감독이요. 별로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화려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회도 팍 기른 경우가 없었는데, 근데 감독과 비교되는 것, 제가 직접 오늘 통화를 해봤었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서 아니 어떻게 히딩크 감독과 나를 비교하느냐, 그 가르침이 큰 밑거름이 됐다, 이런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히딩 감독님을 저는 비교 대상도 되지도 않고 능력도 그 정도 되지도 않고 또 히딩 감독님은 제가 또 지도자로서 다시 변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이라고 저는 가슴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몸에 부닥치면서 또 생활하면서 또 갯눈질하면서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이런 부분을 제가 그때 생활하면서 이렇게 일기식으로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끔 그로부터 16년이 지났는데요. 16년 만에 박항서 감독이 또 한 번의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2002년에 히딩크 감독과 꼭 같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그 시내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이게 하노이가 난리가 났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저희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호텔에 그 행사를 끝나고 들어와서 우체하고 잠시 밥 먹으면서 잠깐 나눴는데 기쁨보다 이게 앞으로 큰일이라는 생각이, 부담감이라는 부분이 팍 엄습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국민들의 기대. 사퇴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트남 현지에서요,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냐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의 히딩크 감독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히딩크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디 감히 박항서 감독한테 그 사람을 들이대냐, 히딩크가 누군지는 난 모르겠다, 함부로 히딩크 감독을 박항서 감독에게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채 순탄치 않은 축구 감독 인생을 보낸 박항서 감독의 꿈이 베트남에서 드디어 이루어진 셈입니다. 박항서 감독 자신이 히딩크 베트남에 가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신 거죠. 사실 저 응원 모습이, 저도 제 이제 지인이 네. 현장에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난리가 났다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이걸 보내주는데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처음에. 그리고 전부 다 또 붉은 깃발을 저렇게 그러니까요. 흔드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시청 앞을 보는 것 같아요. 호텔에 있다가 네. 학회 교수거든요. 대학 네네. 교수인데 학회가 취소되고 다 교수들 다 바깥으로 뛰쳐나갔답니다. 바깥이 하도 시끄러워서. 우리 2002년 또랑 또 그러니까요. 지금 베트남 인구가 9,500만 명, 1억 가까운 사람들인데 네. 베트남이 전쟁의 아픔을 겪고 통일을 할 때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소리를